신문규 증인께서는 그 교육부에서 기조실장으로 있었던 게 22년인가요? 23년인가요? 23년도에 있었어요. 23년도. 예. 그리고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으로 있었던 거는 24년이고요. 24년도에 들어갔습니다. 예. 삼부토건의 주가입니다. 뭐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삼부토건은 해외 실적이 한 건밖에 없는 곳이고요. 재무제표도 상장 폐지당하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다라고 평가할 만큼 망가진 상태에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해외 법인도 현재는 영업조차 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삼부토건이 어느 날 갑자기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언제냐? 김건희의 계좌관리인이 3부 내일 체크하고 이 문자를 주고받고 나서부터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우크라이나 영부인이 방한을 했고요. 그다음에 원희룡 장관이 포럼을 참여했고요. 그다음에 윤석열이 이제 이 젤렌스키와 만나서 김건희 여사가 같이 우크라이나에 깜짝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최고 가격을 찍습니다. 여기까지만 했으면 단순한 테마주 급등 현상으로 넘길 수도 있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이후에 싹 다 팔아버렸죠. 그래서 10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봤다 하고 금감원이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저는 잘 모르는 사실입니다. 잘 모르십니까? 그럴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죠. 제가 자리에 있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삼부토건이 주가를 조작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특검이 조사를 하고 있긴 한데 여기에 교육부도 일조를 하거나 동원된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교육부 장관님께 제가 답을 좀 받고 가야 되겠는데요. 이 윤석열 장학금 관련해서 삼부토건하고 이 주가 급등과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가 들어가고 있는데 교육부에 만약에 수사 협조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향이 있습니까? 네, 협조하겠습니다. 네. 자, 다시 신문규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윤석열 장학금을 발표할 때는 교육부였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집행할 때는 대통령실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 겁니다. 맞죠? 잘 모릅니까? 본인이 다 하셔놓고? 기조실장이 이걸 안 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장관이 하기로 실행을 했는데 기조실장이 모릅니까? 기조실장이 모든 걸 알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면 윤석열 장학금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있을 때 언제 하셨습니까? 장관이 지시 안 했습니까? 그런 지시를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장관이 지시도 안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혼자서 다 했습니까? 예산도 만들고 MOU도 맺고 다 했습니까? 교육부 그렇게 돌아가나요? 예산 관련해서는 예산 담당 부서에서 주로 기재부와 상당 부분을 협의를 하고 아, 그럼 기조실장은 모릅니까? 그 사항이 다 되면 이후에 총괄적으로 사실 지금 현재 들어와서 기조실장 나와 앉아 계시죠? 잠깐만 일어나십시오. 계획조정실장 박성민입니다. 네.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기조실장은 교육부 장관과 더불어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최소한의 정보 이상은 다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앉으십시오. 신문규 씨는 기조실장 역할을 제대로 안 하셨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특정 국가만 모집했던 전례가 있습니까? GPS 사업에 특정 국가만, GKS 사업에 특정 국가만 했던 적이 있습니까? 기억에 없습니다. 사실은 예, 없지요. 없으니까요. 자, 한국어 어학연수까지 지원했던 사례는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없지요. 그러니까 모르겠지요. 없습니다. 사실은 자기로 국제협력은 유학하고 있는 학생들까지 GKS 장학생으로 전환해서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왜 그랬죠? 그 사실도 잘 모릅니다. 그 당시 기조실장은 기조실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다른 여러 가지 사실은 뭐 국회와의 협력이나 이런 사항에 최선을 다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예산 세세한 것에 관해서는 사실 기조실장이 알기가 다 없습니다. 거의 100조 가까이 되는 예산을 사실은 세세한 것까지 알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문규 증인, 앞서 예. 저한테 그러셨어요.
GKS 관련해서 장관이 지시를 했냐 했더니 그런 지시사항 받은 적 없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른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죠? 예. 지금도 그 답변 유효합니까? 예, 구체적 지시를 받은 것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장관에게 지시받은 적 없습니까? 예, 기억이 없습니다. 아까는 지시받은 적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기억이 없다고 하시네요.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기억은 없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셨어요. 아닙니다. 지금 위증으로 증인을 고발을 해야 되나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자, 제가 자료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크라이나 정상회담객이 유학생 장학금 지원 계획이라는 이 안이 당시에 이주호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2장짜리 보고 자료입니다. 알고 계시죠? 처음 보는 겁니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7월 15일 날 대통령이 발표하고 18일 날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에서 후속 조치를 지시합니다. 그리고 8월 8일 날 장관이 대통령에게 이 2장짜리 보고서를 가지고 보고를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증인은 기조실장이었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혼자 쓰진 않았을 때고 교육부에서 누군가가 써서 결제 상신을 올려서 장관한테까지 왔고 그걸 가지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겠죠.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죠. 예, 대통령한테 아무거나 보고하진 않잖아요. 그 대통령께 보고되는 자료는 대부분 장관님이 직접 챙기셔서 아, 장관이 그러니까는- 직접 다 씁니까? 쓰진 않습니다만 보고를 그 관련된 파트와 장관님께 보고해서 지금 장관님이 입만 열면 가져가시는 거짓말이세요. 걸로. 다음 장 보여주시죠. 자, 그래서 교육부가 기조실장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제가 이 자료로 지금 확인해 드릴게요. 한 우크라이나 이 GKS 관련해서 MOU를 체결한 보고서입니다. 맨 밑에 보시면 기조실장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예, 보입니다. 예. 글로벌 교육 기획관 나와 계시죠? 잠깐만 일어나시죠. 그 당시에 이 기획관에 있지는 않으셨는데 제가 통상적인 결제 라인을 좀 여쭤보는 겁니다. 주로 GKS 사업은 글로벌 교육 기획관에서 하십니까? 네, 저희가 기조실 밑에 있어서 중요한 결제에 대해서는 네, 맞습니다. 기조실장까지 갑니다. 기조실 밑에 글로벌 교육 기획관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당시 기조실장이었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글로벌 교육 기획관이 GKS를 담당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면 글로벌 교육 기획관이 기조실장 패싱하고 장관한테 직접 보고한 겁니까? 요거는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물론 아니, 그 전제 결제라서 기조실장이 패싱된 겁니까? 저한테 지금 위증하신 겁니까? 둘 중 하나잖아요. 패싱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조실장 산하에 있는 기획관에서 이 문서를 다 만들었고 진행해 왔는데. 아마 사실은 갑자기 질문하셔서 정확한 내용들이 기억이 확실히 나진 않습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그 당시에 이걸 담당했던 분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기조실장을 패싱하고 장관에게 직접 보고한 적이 있냐? 절대로 그런 일 없다는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관련해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저는 증인에게 이 GKS에 대한 그 당시 상황이 어떤가에 대해서는 묻는 것으로 가능하려고 네. 뭘 그렇게 많이 숨기고 싶으신지 모른다, 지시받지 않았다, 대통령한테 보고한 이 문서도 나는 모른다. 근데 이 부서는 기조실장 바로 산하에 있는 부서입니다. 계속해서 위증을 하고 있고 제가 지금 몰아가니까 이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자, 먼저 기획관님께 제가 여쭙게요. 제가 오늘 윤석열 장학금 요 하나 가지고 모든 질의를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너무나 의혹투성인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근무하셨던 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그 당시의 기억을 제가 묻지는 않을 거예요. 통상적으로 GKS 사업에 대한 그 답변을 좀 주시면 되는데요.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GKS 사업이 시작된 적이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사례가 처음이긴 합니다. 네. 1967년부터 장학생 교류 지원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그 이후에
하나의 나라를 특정해서 사업을 한 GKS 사업은 우크라이나가 유일합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은 MOU를 체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짜서 지원을 하고 이게 통상적인 절차이죠. 뭐 MOU가 이제 반드시 뭐 필요하진 않은 경우도 그러면 지원부터 한 다음에 MOU를 체결하기도 합니까? GKS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제 우크라이나 처음 사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GKS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이제 GKS 사업 같은 경우는 MOU를 먼저 체결하고 나서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지원을 하고 나서 MOU를 체결합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MOU 같은 게 체결된 나라들이 있기는 한데요. 네. 이제 GK 사업 협력과 관련한 이제 실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랑도 체결하는 경우는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모든 나라랑 다 MOU를 체결하고 있지는 않고요. 하는 나라도 있고 하지 네. 않는 나라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우크라이나한테는 지원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MOU를 체결했어요. 이런 사례들은 왕왕 있습니까? 이제 그 우크라이나와의 MOU는 양 국가 간에서 서로 해야 할 좀 실무적인 사항을 좀 명확히 규정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원 시작하고 난 이후에 24년도에 체결하는 것으로 이제 결정됐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우크라이나 말고 또 있느냐고요. 기억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리고 대부분은 학사, 석사, 박사, 연구 이런 사람들한테 이 장학생으로 저기를 했어요. 근데 어학연수를 한 경우가 우크라이나 말고도 있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처음이었습니다. 네, 이렇습니다. 특정 국가를 지원해준 윤석열 장학금도 처음이고요. 어학연수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것도 GKS 역사상 처음입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가담자들이 윤석열의 도움을 얻어서 선제적으로 정보를 취득해서 100억 원의 차익을 취득했다라는 의혹 보도가 특검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부가 여기에 동원됐다라는 의심을 갖고 있었고 신문을 주민의 입을 통해서 교육부가 삼부토건 주가 조작을 직접 받아가지는 않았겠지만 교육부가 동원된 것은 아닌가. 오히려 저는 신문규 측에서 기조실장이었고 대통령실 비서관이었기 때문에 교육부가 했었던 이 우크라이나 지원 사업을 통상적이지는 않지만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에 의해서 했던 후속 조치여서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적극적으로 공모를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여러 차례 은폐를 시도하고 계시고 그래서 유학스쿨 수사와 관련해서에 대한 걱정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이 윤석열 장학금, 우크라이나 장학금 사업 때문에라도 신문규 지민께서 수사를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의원님 좀 설명을 좀 하실 얘기가 있다고 하셨는데. 예, 제가 그 자료를 전혀 보지 않고 그 기억에만 의존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사실은 이제 그 하유경 국장으로부터 당시 자료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더듬어 보니 그 당시 그 한 우크라이나 정상 회담 이후의 지시 사항으로 사실은 교육부에서 왔고요. 그리고 통상 대통령께서 해외를 방문하면 이제 사전에 이제 사실은 실무 협의 등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후속 조치로 장학금을 만드는 걸로 왔고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기재부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가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자세한 세세한 상황은 저도 그 당시 같이 일한 이제 동료들하고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그 통상 대통령께서 해외 나가시면 그렇게 그런 절차들을 거쳐서 지시사항으로 처리된 걸로 지금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료를 자기는 받은 적이 없다. GKS 우크라이나 유사한 모습을 보니까